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 그리고 코스닥은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관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죠. 현재 우리 시장은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요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추세 없이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하락을 하게 될지 상승을 하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요 박스권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볼 때 경기 민감주를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아무래도 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좀 조절하고 또 포트폴리오에서 경기 민감주 좀 넣어가면서,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담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면은 재수를 먹는 거고, 또 현금을 좀 챙겨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쪽으로는 재빠르게 매수해야 될 거고, 이때는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에 또 매수하면서 어떻게 가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주 가봐야 됩니다. 좋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보도 자료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공부 차원에도 괜찮고 좀 더 거시적인 경제를 갖다가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은 참 볼만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지난 2월 25일 날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그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요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2021년도 4차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돈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부 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래 이어서 동위원 같은 위원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동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다, 또 아울러 끝내줍니다. 아울러 동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 동위원은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한 동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다고 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이 표현보다는 요 내용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돈을 갖다가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 내용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FOMC 회의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의사록을 갖다가 공개합니다. 그러면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누구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쓸데없는 뉴스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자료 보십시오. 이런 게 훨씬 좋아요. 또 그리고 이런 자료에서 읽어보다가 용어를 잘 모르면 경제 용어도 좀 찾아보고 또 관련 보도도 좀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거 찌라시 뿌리는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 뉴스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카페나 아니면은 인터넷 게시판, 특히 진짜 온갖 잡상인들이 다 모이는 네이버 종목 게시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투자 정보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 여러분들 쓰레기장 아시죠?
거기서 뭐 없나 싶어서 찾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한 1년만 꾸준히 읽으면 경제 박사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읽어도 돼요. 자, 이런 자료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는 요 수출입 물가 지수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2월달 이런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 고생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일단 수출, 수입, 이게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출 물가 지수가 전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죠. 또 그리고 수입 물가 지수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런 것들이 원재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런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재료를 생산하는 쪽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또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아지는 거죠. 돈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기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경기 민감주 매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고,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중에서 요게 수출입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머지않아 조만간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주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있어요. 이 전년 동월 대비 말고 전월 대비, 직전월 대비해서 보면은 석탄 석유 제품이 지금 13.1%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석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감산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이게 올랐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유주 매수해야죠. 뭐 우리 정유주 있죠? 정유주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앞으로 이 자동차 유지비 좀 오르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전기요금 오르겠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류비가 좀 오를 거고 전기요금 오를 거니까 나는 이 정유주 사서 좀 커버 할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이쪽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게 즉각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수산품입니다. 농림 수산품.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장바구니 물가라고 이야기하죠. 주부들이 시장 가면 바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올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보러 가면 살 게 없네 이런 소리가 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석유, 석탄에서 경유하고 휘발유 진짜 많이 올라 보십니다. 뭐 다 올랐지만 많이 올랐어요. 아스팔트도 많이 올랐네. 자, 일단 기름값 오르는 게 확실시 됩니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자, 일단은 저 농림수산품에서는 전월 대비 이렇게 좀 올랐네. 냉동은 좀 떨어졌고, 좀 더 보면은 이건 수입 물가, 수입도 좀 봐야 되죠. 특히 수입에서 또 많이 올라간 게, 물론 석유에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원자재를 수입하는 거잖아요. 수입 광산품하고 이거 많이 올랐네. 일단은 기름값도 오르겠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겠고 경기도 나아지겠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봐야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좀 오르고, 이야, 이건 뭐 전년동을 대비해 가지고 콩하고 진짜 많이 올랐네. 두유 많이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두유. 자, 일단 뭐 경기가 좋아진다. 물가 오르겠다. 또 그리고 유가 오르겠다. 전기요금 오르겠다.
주식은 정유주 사야 되겠다.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 더 사야 되겠다. 대충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얘들 화급종 많이 팔아서 그렇지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와 진짜 오늘 좋았습니다. 진짜 이거 횡보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 한번 갈란가 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사고 있고 이런데 뭐 위로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업종들 많이 샀는데 아마 오늘 순매수 한 종목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고점인 종목들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좀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고점입니다.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KTH, 극동 유화, 그리고 대형 포장, KTC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저 화성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 차트가 여기 저와 다르다면 오늘 이 전체 동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RNA가 오늘 변경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코퍼레이션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사용자 종목에 좀 모아놨는데 어디든지 여기에서 화성 코퍼레이션 눌려서 여기 동기화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기간 짱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새롭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요거 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체 동기화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몇 개 있냐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53개 종목이나 됩니다. 53개나 된다고 53개. 오늘 왜 53개나 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수했는데 53개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플러네이를 도움을 좀 받았는데 색깔이 없거나 이 파란색으로 된 이런 것들은 참모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죠. 이마트에서부터 해서 저 아래쪽에 한참 있는데 보면은 보통 뭐 유통업, 뭐 의약품도 있지만은 뭐 금융업도 있고 통신업도 있고 정권도 있고 철강도 있고 제법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요 아래쪽에 이 종목들은 제가 진짜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저녁에 꼼꼼하게 진짜 쭉 한번 살펴보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는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튼 시장 수급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는 뭐 박스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나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이랬는데 시장의 상태가 이런데 여기서 뭐 내가 수익을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럴 때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11월 달에 이렇게 한 두 달? 이렇게 석 달 만에 두 달 조금 더 됐죠. 한 40 며칠 만에 지수가 이렇게나 껑충 뛰게 되면 이게 환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서면 올라. 진짜 돌아서면 오른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돌아서면 돈이 안 생깁니다. 돌아서면 돈이 생기면 좋겠지만 돌아서면 돈이 안 생긴다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돈 버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쫓겨 모아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돈 생기는 사람은 요소 봤는데 요소 이마에 올라버리고 요소 봤는데 요소 이마에 올라버리면 허탈합니다. 겁이 나서 못 사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 봤는데 이때 그대로네.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이때 봤는데 또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이거 좀 더 싸네?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횡보할 때 감사한 것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뭐 진짜 돈이 남아 돌아서, 에이구, 뭐 저도 한번 던져보자 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멈춥니다. 짜든가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진짜, 제발 좀 안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돈 모으면 내 돈 벌 동안만 오르지 마라. 제발 오르지 마라. 이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횡보할 때, 아이고, 와, 나는 돈 많이 못 버는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전부 다 다 떨어지고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하는 것 가지고 좀 팔고 이래 현금을 좀 챙겼다가 아래쪽으로 좀 다시 사는 그런 좀 여유도 좀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좀 기다리라 했다가 돈 생기면 또 매수하고 돈 생기면 또 매수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할 때는 횡보할 때 그때에 맞게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또 시장이 상승하면 또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눈 부릅뜨고 쳐다본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고서 분위기 파악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 겁니다. 대응을 잘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에서도 보면은 저는 이런 자료 보면 참 고맙죠. 이분께서 참 그래도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투자 경과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귀한 자료죠. 개인의 역사잖아요. 주식 투자 역사입니다. 2017년도 사실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면 어떤 시장이었냐면 이럴 때였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이게 돈을 못 벌었다 하면 이게 진짜 이게 뭔가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17년도 통틀어서 0.78%밖에 못 먹었답니다. 이게 1년간 기록이에요. 진짜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시장이 하락할 때 2018년도는 이때잖아요. 수익 내기 진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 칠 때입니다. 또 2019년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2020년도도 초반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1년 통틀어서 수익을 냈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 훌륭하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더 많이 냈다. 더 많이 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좋게 가고 있다. 105% 가고 있고 지금 보유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주식 투자하자마자 곧바로 수익 난 게 아닙니다. 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셨겠죠. 이전부터 쭉 하셨을 건데 어쨌든 이 장기간 투자를 하면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처음에는 이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간간히 몇 종목만 수익 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수익이 났겠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더 많은 종목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죠. 씨앗을 뿌려서 처음에는 얼마 거두지 못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자꾸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서 계좌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요 기간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그 단계가 한 1년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차라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야 얼마나 좋아요. 씨앗을 뿌릴 때마다 주식을 싸게 산다는 느낌이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때 내가 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9 사다 보니까 몇 번 못 샀는데 이까지 온 거예요. 시장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물량을 매집해 가야 될 때는 차라리 이 오르는 시장보다는 떨어지는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 하니까 더 싸게 사는 느낌이 있고 7,000원 했는데 3,500원 하니까 더 싸게 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2,500원 하니까 더 싸게 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다시 위로 오르면 내가 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0원에 샀는데 평균 매수 단가 4,000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 원 같아 벌써 나는 이래 한 120%, 150% 정도 수익이 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 정말 고맙죠.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면서 계좌를 쭉 돌리다 보면은 증명해 준 거잖아요. 우리 카페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면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뭐 누구나 다 지금 이제 20년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지나서 2030년 이제 접어들고 2040년대 접어들고 하면은 엄청 재산이 커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500만 원 가지고 37년 하니까 23억 되더라. 37년 500만 원이 그러면 3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같죠. 여러분들 20세에 500만 원을 던져놓고 그냥 진짜 500만 원만 딱 던져놓고 37년 딱 40년 지나면 60세잖아요. 60세. 그러면 그냥 버는 거 다 까먹고 다 쓰고 그냥 요 돈 60세에 한 20매덕 딱 찾아서 그냥 딱 편하게 살면 되죠. 이렇게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어떻다고 뭐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이제 지수 3,000입니다. 저는 10,000포인트도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종착지에서는 다 성공해서 웃으면서 진짜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